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10월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10월 4주차 주간 증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파트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월요일에는 특별한 일정은 없었고요. 22일 화요일 날 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행사 참여차 이제 일본을 방문합니다. 22일 출국해서 24일 날 이제는 귀국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포함을 시킨 게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일본에고 이제 뭐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뭐 일왕 즉위행사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언론에서도 나오지만은 지금 일본과의 지금 그런 대결 구도에서 어떤 뉴스를 갖고 올지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귀국하는 시점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과연 어떤 소식, 일본과의 관련된 어떤 소식을 갖고 올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 시장에도 다양한 종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출 규제, 뭐 반도체 소재라던가 뭐 이런 소비재주, 의류,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테마주가 지금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런 주에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실제 뭐 관계 개선과 관련된 뉴스를 갖고 오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그런 대립 관계가 이루어질 테고 이런 관련주에 또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에 일본과 관계 개선과 관련된 어떤 뉴스를 들고 올 때에는 그동안 좀 억눌려 있던 뭐 이런 여행주 또 외국인 카지노주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권에 이제 또 대선 주자로 또 지금 많이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대선 관련주 이런 종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일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22일 화요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수소 충전사 차량과 관련된 뭐 부품업체 그런 종목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종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는 한번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 증시는 뭐 제조업 지수, 그리고 맥도날드, P&G 등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나 뭐 P&G는 내수 관련주기 때문에 이런 음식 내수 관련주, 그리고 그런 생활 필수품 내수 관련주가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 그것이 곧 우리 국내 관련 유사 동일 업종에도 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수요일에는 캐터필러와 보잉, MS가 실적 발표가 있고요. 캐터필러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기계 관련주입니다. 뭐 우리 얘도 뭐 두산인프라코어나 뭐 두산밥켓 이런 식으로 뭐 기계주에 관련이 있고 그래서 한번 실적을 봐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24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에서 3분기 실질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2%를 혹시 밑돌지는 않을까 그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아마존, 3M, 인텔, 트위터 이런 인터넷 관련주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울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국 정책 관련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에서 중국과의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일 금요일에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 발표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10월 4주차 요일별로 주요 경제 일정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4주차 증권사 주간 추천 종목입니다. 총 4개 증권사에서 이렇게 12개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요. 먼저 하나금융투자는 웅진코웨이, 뭐 연평균 5%의 안정적 성장, 해외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그리고 태영건설, 코엘패션 이렇게 3종목을 추천했고요. KB증권은 대한항공,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관련된 추천 사유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뭐 실적 개선,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 개화 기대, 그리고 이제 또 배당 수익률, 그리고 유안타증권은 카카오, LGU 플러스, 현대차 갖고 이거 저번 주에도 아마 유안타는 계속 이 종목을 추천하는데요. 카카오 이런 식으로 기업 가치가 증대한다. LGU 플러스 3분기 실적 개선, 현대차 또한 신차와 그리고 우호적인 수출 환율. 마지막으로 SK증권은 한국조선해양, 고려아연, 에이스테크, 한국조선해양도 LNG 관련, 그리고 고려아연도 안전적인 뭐 섹터 내 안정적인 실적 보유, 에이스테크도 오짓 관련주로 이렇게 추천을 하였습니다. 이 종목들을 그냥 보시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종목보다는 업종, 추천된 이런 업종, 뭐 내수 관련주가 많이 추천이 됐는지 아니면 뭐 다른 업종이 어떤 추천이 있는지 그런 업종을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0월 4주차 기사로 본 국내 증시 스와트 분석입니다. 먼저 강점 요인, 약점 요인, 기회 요인, 위험 요인으로 나눠봤는데요. 강점 요인은 반도체 업황이 이제 회복세에 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 내에서 판매 단가와 판매량이 동반 회복 흐름을 관찰되고 있다. 그래서 강점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한국 주식시장 이익 추정치가 하향한 것이 이제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익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지금 계속 나왔었는데 그 간격이 점차 좁아지면서 이제는 하향 둔화가 되고 하방 경직성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강점 요인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뉴욕 증시 실적 발표 기업 중에 80%가량이 예상보다 양호한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강점 요인, 다음 주 강점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다음 주 약점 요인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작년 동기 대비 30% 이상 급감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적 발표를 괜찮게 나온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의 단기급 등 이런 다른 부담이 있을 테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1차 합의를 했지만은 아직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또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진행 중이고, 영국 같은 경우도 오늘 기사를 봤더니 또 이게 합의가 안 되고 다시 3개월 연기로 또 EU에 서한을 보냈다. 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영국 브렉시트는 계속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기회 요인입니다. G2발, 미국, 중국 경기 부양 모멘텀에 대한 전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소비 둔화, 그리고 중국이 27년 만에 GDP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부양 모멘텀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강화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음 달 APEC 정상회의 때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결정은 아니고 이런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신흥국 이 추정치 하향세가 둔화가 되고 저점 임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수출주 환율 효과로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 점을 기회 요인으로 봤습니다. 마지막 위험 요인. 역시 지금 시장 전 세계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잡음이 결국 위험자산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 속도를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계속 대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투자 심리 같은 거, 투심이 많이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업 심리 불안이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심리 불안으로 번질까? 미국은 이 소비로 진짜 국가를 어떻게 바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심리 불안으로 번질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위험 요인으로 기사화됐고, 또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아까 말씀드렸죠. 27년 만에 6%로 최저를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 앞으로도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위험 사인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는 세 가지 파트로 지금 일정과 그리고 증권사 주권 추천 종목 그리고 4주차 기사로 본 국내 증시 스와트 분석까지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를 보고 한번 코스피 차트와 코스닥 차트가 어떤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나 코스닥을 봤을 때 이거를 지수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예전부터 코스피도 우리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처럼 코스피라는 종목, 그래서 지금 현재 금요일날 2060포인트인데 2060원짜리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가 훨씬 더 피부로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코스피 차트가 이런 이미 지금 망가진 상태로 계속 하향 추세를 있고 일단 저점을 만든 상황인데, 우리 선생님들도 이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쉽게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내가 이 코스피라는 종목을 만약에 매수한다면은 이 차트를 보고 매수에 가담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지수를 분석하는데 훨씬 피부에 와닿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코스피 지수는 우리 먼저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 다우가 마이너스 0.95%,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83%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중국의 그런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이 다우와 나스닥이 1%대 좀 못 미치는 하락률을 보였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 시장도 월요일 날 분명 첫 출발가는 그렇게 좀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코스피 차트도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계속 하락 추세인 상태에 있는 거고, 일시적 일단은 저점을 찍고 지금 현재 각 이평선들, 우양하는 이평선들을 조금씩 돌려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봉을 봤을 때 금요일날 마이너스 0.8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4일날 갭상승으로 1.15% 상승을 했는데요. 21선을 올라탔습니다. 올라타서 이제는 종가까지 잘 버텨주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금요일날 21선을 깬 상태로 지금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 갭상승했을 때 지금 이 갭을 어느 정도 메꿔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10월 11일 금요일날 그리고 14일 월요일날 이 갭상승으로 1.15% 상승했는데, 이 갭을 월요일에 뭐 여기 파란선 11선까지라도 이 갭을 메꿔주는 그런 좀 다소 하락이 있는 뭐 한 마이너스 0.45% 정도 이렇게 하락이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울러 코스피는 아직도 우리가 마음 놓고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일단 21선을 멋지게 이렇게 뚫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재차 미국 시장에 지금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장도 아마 월요일날 좀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은 뭐 21선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코스피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시가총액 상위 이제 바이오주들, 제약 바이오주들이 또 어느 한 종목에서 진짜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그 업종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닥 지수를 느닷없이 갑자기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바이오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지수를 예상하는 것들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월요일장은 일단 미국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도 좀 약세로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더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21선을 기다리면서 뭐 이렇게 전고점 부분에서 기간 조정이나 또는 그보다 더 좀 안 좋다면은 기간과 가격 조정을 거쳐서 21선을 한번 더 만나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 4주차 주간 증시 시황에 대해서 4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선생님들 성공적인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